스튜디오 알다. 안녕하세요. 김혜연 기자의 바닷가 책 한 줌 그 네 번째 장을 쥐어봅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드실 때 주로 어떤 음악을 골라 들으시나요? 바쁜 출근길 아이스 커피 하나 손에 쥔 채 마음을 재촉할 땐 몸이 흡수하는 카페인과 같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아주 빠른 비트의 음악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느지막이 일어나 집 근처 카페에서 혹은 집에서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실 땐 최대한 여유 있는 템포 또는 악기를 갖춘 음악을 골라 듣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커피를 마실 땐 소파에 앉아 축 늘어진 음색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색소폰 연주를 즐겨 듣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옮기기 전 잠깐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4만 원에 커피 내리는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백수였던 저는 마트에서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 많은 커피 머신들 중 가장 왜소하고 체구가 작은 아이를 샀습니다. 마음 같아선 묵직한 머신을 사서 더 멋을 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이 작은 머신을 한 손에 끼고 집에 걸어 돌아오는 내도록 과연 이 기계가 제대로 된 커피를 내릴 수 있을까? 결국 한 잔도 다 못 마시고 다시 카페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그날 저녁 처음 내려본 커피의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신에게 즉시 사과를 했죠. 물론 혼잣말로요. 이 커피 머신은 맛있는 커피를 내려주는 역할뿐 아니라 커피를 만들어주는 약 5분 동안 제 작은 방을 은은하고도 부드러운 커피 향으로 가득 감싸주었습니다. 흐린 날에도 또 깊은 한밤중에도 이 향에 저는 자주 감탄하곤 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커피를 마시고 싶지 않은데 커피 향이 그리워서 그 기계를 다시 틀어다 놓고 다음날 아껴 마시기도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 필터에 간 원두를 탈탈탈 털어놓고 드립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을 때면 그 똑똑 하는 소리, 쉬익 하는 소리가 참 편안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음악의 어떤 박자 같기도 하고 또 커피를 내리기 위해서 어쩌면 이 작은 일에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는 커피 머신의 작은 탄성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음악과 커피를 함께 블렌딩한 책, 조희창 작가의 베토벤의 커피입니다. 이 책 베토벤의 커피는 작가가 직접 카페를 경영하면서 쓴 커피와 클래식 음악에 대한 크로스오버 인문학 에세이입니다. 조희창 작가님은 음악 평론가이자 커피 로스터인데요. 소니 뮤직 클래식 담당, KBS 방송작가 생활을 하셨고 이탈리안 레스토랑과 화덕 피자집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음악과 커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평생 전문적으로 블렌딩하며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오신 작가이기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취미로만 여겼던 장르들의 하나하나 깊이 있게 정보로 채워갈 수도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소제목을 보면 정직하게 한눈에 글의 구성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종류 혹은 원두 하나하나에 어울리는 클래식 곡을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와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아이스 커피와 드보르작의 현악 사중주 아메리칸 등입니다. 꼭 클래식 곡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찰리 헤이든의 재즈 명반 미주리 스카이와 아메리카노, 그리고 존 레논의 이매진과 커피 순환사에 대해 다룬 에피소드도 있으니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즐길 거리가 많은 책입니다. 들어보면 아실 만한 대중적인 클래식이지만 그럼에도 처음 문자로 접했을 때 모르는 곡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소주제별, 글 말미에 작가가 소개한 음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QR코드가 새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책 구성에도 바리스타 작가님답게 독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해져 있어서 새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작가의 포기할 수 없는 고집이 이 책을 읽고 음악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진 말아달라는 그 부탁과 작가의 소신이 묻어난 듯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작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3층짜리 건물을 막연하게 계약하고 카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캐러멜 마키아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모카 프라푸치노는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비엔나 커피 주세요. 죄송한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서 작가는 한 블록 건너편에 있는 프랜차이즈 커피점에 가보시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하니 이 작가의 고집이 대충 짐작이 되시죠? 목차는 1장 꿈꾸다, 2장 채우다, 그리고 3장 나누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시골 카페에서 음악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 강의로 사람들과 인생을 채워가는 일을 다룬 에피소드가 1장에 녹아 있습니다. 2장을 통틀어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문장 한 줄에 요약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알지 못해도 음악은 대충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알고 나면 더 잘 들린다. 마치 눈인사만 하고 지내던 동네 세탁소 주인도 그 살아온 내력을 듣고 나면 다르게 보이듯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또 듣고 있는 음악을 알고 나면 그 매력이 또 다르다고 추천하는 작가는 이를 꾹꾹 눌러담고 또 채우는 과정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 나누다에서는 그리움과 쓸쓸함에 대해 작가가 느낀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감정들은 역설적이게도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록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혼자서 보는 장관, 혼자 먹는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 그 충만한 감정을 곁에 있는 사람과 나누지 못할 때 고독이 밀려온다는 것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2장 채우다 장으로 돌아가서 소중한 친구를 만드는 비법에 관해 카페라떼와 말러의 교향곡 5번을 빌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 지시어로 치자면 안단테 콘 모토, 느리지만 생기 있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작가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겐가 맛보여주고 싶은 커피, 누구에겐가 꼭 들려주고 싶었던 음악, 또 누구에겐가 먹여주고 싶은 음식,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만드는 그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작가의 세계 속으로 빠져봅니다. 말러의 음악 세계는 세기 말에 빈에서 평생 죽음의 그림자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의 정서를 담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단히 쓰고도 또 진한 맛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두고 보자면 그의 음악은 강배전한 에스프레소 더블샷과 같다. 그러나 말러는 이 쓰고 어두운 세계에 패러디와 유머라는 설탕을 넣고 자연과 사랑이라는 우유를 넣었다. 교향곡 1번 1악장에서 들리는 뻐꾸기 소리, 3악장에서 장송 행진곡풍으로 패러디한 동요 등이 설탕이라면 그 유명한 5번 4악장과 아다지에토는 우유의 부드러움이 섞였기에 가능한 맛이다. 이쯤 되면 말러 마니아들이 화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말러에 대한 지나친 심각주의가 오히려 말러의 곡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첨가물이 일절 들어있지 않은 에스프레소를 즐겨야 진정한 커피 마니아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하다. 종교에도, 음악에도, 또 커피에도 이상한 근본주의자들이 존재하곤 하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에 대해 카페라떼식으로 패러디를 해보겠다. 일단 1번, 신선한 원두로 잘 내린 에스프레소와 좋은 우유가 필요하다. 두 사람의 기본 자질이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2번, 적절한 온도를 지켜야 한다. 카페라떼에 들어가는 우유의 온도는 약 70도 정도가 가장 좋다. 너무 뜨거우면 우유의 단백질 결합이 깨져서 맛이 없고 또 너무 낮으면 밍밍한 관계가 되어버린다. 사람 관계도 비슷하다. 그리고 마지막 3번, 약간의 설탕과 또 약간의 소금이 맛을 더해준다. 모름지기 인생이란 달고 짠맛을 같이 겪어줘야 그 내공과 깊이가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어째 주례사를 읊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이 정도면 커피 로스터의 주례사로서는 꽤 훌륭한 비유가 아닌가?